받아볼까요? 그래요. 아무튼 도움이 되셔서 고마워요. 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질문 좀 받아할까요? 뭐 학교 입학도 괜찮고요. 뭐 생활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좀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궁금증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마지막으로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해라. 보세요. 사실은 지금 너무너무 말을 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혹시 4년을 마치고 그다음에 프리레지 하고 파운데이션 트레이닝하고 취업을 할 때 영어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네이티브들랑 얘기를 하고 또 할머니들 있고 환자들을 이렇게 만날 때? 그때가 되면 영어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건 이름을 들을 때. 왜냐면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자기 이름만 얘기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름이 신박한 게 많아요. 막 성도 이상하고 그냥 막 줄여서도 얘기하고 특히 우물우물 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일을 하다 보면은 한 3달 정도 일을 하면은 좀 적응이 되고 학교 4년 다니고 1년 트레이닝 하면은 언어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런 여러 활동을 이미 하면서 경험하는 게 수업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생활적으로 이렇게 아까 아주 이렇게 막 부대끼진 않는다고 공부하면서 말씀하셨는데 네. 실제로 공부하는 시간이나 하루별로 봤을 때 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통 평균적으로 대학교 다닐 때요? 그렇죠. 대학교 다닐 때는 약대가 다른 과에 비해서 공부량이 많고 렉처 강의량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들은 막 일주일에 수업 2번, 4번 가는 데도 있는데 약대는 보통 월, 화, 목, 금은 9시부터 5시까지 노팅엄 대학교 기준으로 9시부터 5시까지 강의 혹은 실습이 있었고 수요일은 오전 시간만 수업을 해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 하라고 학교에서 빼주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 거의 고등학교 네. 비슷하네요. 그쵸. 네. 수요일은 쉬고 하지만 뭐 비슷한데 근데 그거를 끝나고 나서 내가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하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끝나고 나서 동아리 활동하러 튀어갔거든요. 수업 끝나고 이제 따로 오늘 배운 거 복습하고 이런 필요는 없는 정도. 그거를 이제 학생들마다 그건 좀 다르기는 해요. 저는 막 그렇게 매일매일 복습을 하고 하지는 않았고 그냥 뭐 주 단위로 필요한 거를 보거나 하고 강의를 녹음을 해주세요. 모든 강의를. 그래서 필요한 강의를 다시 보거나 하는 정도로 하고 그냥 학교 수준을 학교에서 한 거를 다 이해를 하는 수준으로 하고 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공부량이 됐었고 막 공부에 파묻혀 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들어야 돼요. 이렇게 조은 씨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좀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학교 들어갈 때도 좀 장학금 받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그때 칼리지에 있을 때 거기서 또 톱이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내 자신의 사이언스 레벨이라든지 나의 레벨을 조금 더 알고, 그 다음에 당연히 대학을 가면 훨씬 힘들거든요. 그죠. 영국은. 그러니까 이건 좀 상대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공부를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1년 정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당장에 나는 고등학교 때 과학 공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파운데이션 1년 동안에 그 기초가 되는 거를 닦을 시간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교를 제대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을 약대에 입학하기 위한 그렇죠. 그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내가 준비를 해놔야 된다. 아까 노팅엄 보더라도 너무너무 인터뷰만 통과하면 55%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충분히 내가 다른 시간 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만 통과하면 난 입학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대학에 들어가서는 힘들죠? 이해되시죠? 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그 과정이고 사실은 이제 뭐 굉장히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다가 예를 들어 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유카스통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빼가지고 파운데이션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실제로 이제 느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서 파운데이션을 가게 되면 유기화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처음 접할 때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체계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우리나라에서는 2학년 때 유기화학 보통 배우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배우고 가는 게 파운데이션 굉장히 나은지, 아니면 그건 너무 오반지. 유기화학은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사실 대학교에서 약대 과정에서 유기화학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깊게 안 다뤄요. 물론 이제 유기화학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물론 좋겠죠. 왜냐면은 따라가기가 쉽고 내가 그만큼 이해하기가 쉽고 그 분야에서 교수님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실험하는 사람을 구한다면 뭐 그런 식으로 뭐 나의 관심을 표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좋은데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파운데이션을 가기 전부터 막 유기화학을 공부하자 보다는 파운데이션 공부를 할 때 유기화학 파트가 나온단 말이죠, 뒤에. 근데 물론 뒤 파트라서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해요, 사실. 네. 뒤에가 되면 막 자소서 써야 되고 면접해야 되고 막 하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뒤 파트는 그냥 점수만 되면 되라고 해서 유기화학 파트가 제대로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대로 따랐으면 사실 대학교 과정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이거를 난 대충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파운데이션을 시작하면서 나는 유기화학을 조금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주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그냥 조금 본다든지 혹은 그때 공부를 좀 성실히 하는 것으로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전부터 화학을 아예 안 해본 친구들은 한번 보는 걸 추천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화학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는 어느 학교든지 그러거든요. 여기서 패스만 하면 2학년으로 다 넘어가요. 그 다음에 성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학생들도 A레벨 하면 화학 정도는 하지만 수학이라든지 다른 걸 선택을 안 하고 들어온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파운데이션은 수학, 화학생 뭐 이런 게 약대에서 어떤 거 하는지 이런 것까지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도착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지금부터 예를 들면 문과 학생들, 검정고시 학생들, 심지어 그 학생들이 장학금 받는 친구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좀 다르다. 그래서 그냥 충분히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1학년 때 시간이 있을 때 집중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한 가지 더 있는 거. QP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영국에서 운영해요? QP가 뭐죠? Qualified Person이라고 해가지고 제약회사에서 동등성 평가라든지 양산 관련해서 취업할 때 그런 공정 그런 부분은 배우지 않나요? 이게 우리나라 약대랑 영국 약대랑 좀 다른 점이긴 한데 영국은 그런 공정 과정이나 제약회사 뭔가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과목이 없어요. 거의. 그 아일랜드에서 그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약대를 졸업하면 퀄리파이드 된 오퍼를 주거든요. 퀄리파이드 된 뭐 자격증을 주는데 그거 하면 그 약사가 아니라 그 드러그 딜링이라든지 이런 허가를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걸 수도 있는데. 제약회사에서도 동등성 테스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네, 그러니까 거기 유럽에서 인증이 되는 그런 퀄리피케이션을 줘요. 그거는 사실 아직은 그 호화 커리큘럼에는 그렇지, 영국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영국은 들어가 네. 있지는 않고 들어가 봤자 뭐 그냥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나 아니면 그냥 제 기본적인 제조 관련된 것만 하고 그렇게 거의 임상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국 약대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파운데이션 레벨에서 약대 같은 경우에 화학생물을 다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AS나 A2 같은 경우에는 이그젠 코드가 존재해서 그 원래 나오는 그래서 나오는 건데 파운데이션에서 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색깔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노팅엄에서 만든 것은 노팅엄만 그저 제공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작하면 이그잔 보드라고 있는데 A레벨을 하면 그 보드에서 어떤 문제, 어떤 부분을 다룬다. 이걸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도 시작할 때 이걸 알려줘요. 우린 자료는 여기 있고 이 범위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 범위 밖에서 나오면 널 고발할 거야. 왜? 이렇게 해서 이것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다 다르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노팅엄 같은 경우는 우리 이걸 배우면 우리 노팅엄에서 약대 다니는데 일반적으로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답변 됐어요? 그럼 혹시 그 난이도나 뭐 그런 거 난이도는 A레벨을 넘어서진 않아요. 절대로. A레벨도. 그 다음에 A레벨에서 일부 그 모듈만, 그냥 1년이라는 짧기 때문에 일부 모듈만 이렇게 쭉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 모듈을 어떤 건지 다 알려주니까 시작하기 전에 보고 해요. 그러니까 A레벨은 사실은 되게 좀 어쩌면 그 난이도 때문에 되게 막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70% 이상 A레벨에서 맞는다 그러면 A가 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근데 파운데이션은 90% 이상 맞고 뭐 이런 사람들도 수학은 막 100% 맞고 뭐 이런 경우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죠? A레벨을 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B 아니면 C 한 D 정도만 맞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거의 톱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A레벨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쉽게 들려요. 이게 진짜 쉽기도 해요. 왜냐면 제 문과 다니고 심지어는 7등급, 8등급 했던 학생들이 가가지고 진학을 했었으니까. 하지만 이것만 통과하면 나는 약대는 뭐 입학은 되겠죠. 하지만 그 다음 과정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학년 노팅엄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뭐 문과 학생들은 좀 딸리겠죠. 사이언스에 대해서. 하지만 1학년 때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언스 모든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대에서 필요한 것만 집중을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 학생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영국 학생들도 모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수학, 화학, 생물 이걸 다 배우고 오진 않으니까. 영국 학생들도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내가 얼마나 약대에 대해서 진심인지 그렇죠?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얼마나 내가 적합한 사람인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무 되셨나요? 그래서 오늘 눈 오는데 사실은 눈 처음 오면서 기쁘기도 하면서 오시기 되게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또 부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부디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사람 이연이 된다라고 하면 제가 그 정은 씨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인터뷰에 유능한 친구들 많이 있으니까 이런 도움 드리고요. 물론 제가 그죠 코칭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